안녕하세요. 저는 타냐 크리스토퍼입니다. 저는 뷰르츠부르크에 있는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의 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의 작업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뷰르츠부르크에 있는 크리스토포루스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직업교육 과정의 출발 상황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 과정이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교육 의무적인 면과 직업교육 과정이 갖는 연결고리 기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따르는 방법론과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업 내용과 학습 영역을 비롯한 핵심 역량 외에도 취업 준비를 위해 어떤 학습 분야가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과정의 필수 영역인 협력면에는 학부모와 학교 외부 참여 파트너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포루스 학교는 지리적으로 독일의 중심 지역인 뷰르츠부르크에 있고 바이에른 연방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리스토포루스 학교는 지적 발달에 중점을 둔 사설 지원 센터로서 인지 발달 혹은 지적 장애 분야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뷰르츠부르크 생활지원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명의 남녀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된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 결정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한 반일제로 운영 중인 치료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종일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일 운영 치료센터는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의 연계기관입니다.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교육이나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의 출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에는 일반적으로 10살에서 12살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니게 됩니다. 지적 발달이 늦은 학생들은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직업학교 의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현재 62명의 학생들이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의 직업교육 과정에 다니고 있으며 학급은 총 6개입니다. 학생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학생마다 학습에 따른 수행 능력과 각자 요구하는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 직업교육과정 건물은 자체 중축된 것으로 이는 본 과정의 본질성과 구조적인 독립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직업교육과정 학급을 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수업은 뷰르츠부르크의 예나 플란 학교와 협업하며 타 지역의 다른 학교와도 협력합니다. 이는 또다시 직업교육과정이 갖는 독립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직업교육과정은 학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삶의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업무는 2019년에 발표된 커리큘럼 플러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의 교육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이상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삶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삶의 길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부이며 공동체에 의존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직업교육 과정은 삶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열어주고 미래 계획을 수반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의 필요와 가능성에 맞는 삶의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이상향은 교과 과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과정은 하나의 연결고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성인으로서의 삶을 연결합니다. 학생들은 성인에게 중요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성인 특정화 영역에는 일과 직업, 여가생활, 집, 개성, 사회관계 공공, 그리고 이동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통합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교육 사명에는 말하자면 실용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 관련적 능력 전달이 포함됩니다. 장점은 개발되고 독립성과 정체성은 고무시키면서 학생들은 안전함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개인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배워야 하며 독립적이고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 내리는 방법을 배워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에 대비해야 합니다. Als Erwachsener, als selbstständiger Erwachsener vorbereitet zu werden. 이제 방법론과 수업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교육과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개개인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그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핸디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졸업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도 예상해 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원칙은 성인 연령에 방향성을 맞추는 점에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교내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성인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결정을 내릴 자유를 부여하며 독일어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고 존대하는 지칭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자기 결정과 독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학생 스스로가 개별적인 필요와 소망, 가능성을 찾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최대한의 독립성을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독립성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찾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지 학습 기회에 대한 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킵니다. 이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습 영역, 그들이 만들고 싶은 학습 제안 등을 최대한 많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학교와 학생의 공동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응용성입니다. 즉, 수업은 학생들의 삶의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이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후의 진짜 삶은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bieten, die Schüler auf das wirkliche Leben nach der Schule vorzubereiten. 프로젝트 중심의 형태로도 수업을 구성합니다. 종종 기업체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취업 시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나중에 일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문화기술적 원칙이 여전히 장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특정 주제와 그들의 일상생활과 현실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큰 팀을 구성하여 함께 일합니다. 팀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 치료교사를 포함하며 수공예, 스포츠, 가사, 그리고 섬유 작업 주제에 대한 전문 교사와 협력합니다. Für die Fächer Werken, Sport, Hauswirtschaft und Textilarbeit. Im Team 팀에서 우리는 치료센터의 주간 보호소 직원들과도 함께 일합니다. Außerdem haben wir mit im Team und können nach Bedarf 또한 사회교육자, 심리학자, 그리고 치료사 역시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내는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클래스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beiten viel in klassenübergreifenden Angeboten. Wir arbeiten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이 이뤄질 때는 und 계획 단계, Unterricht 진행 단계, im Rahmen 피드백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und Reflexionsphasen statt, dass man Projekte umsetzen kann. Vorher wird geplant, im Nachgang dann wird es durchgeführt und im Nachgang wird darüber reflektiert. Wie kann so 우리의 eine 한 Woche 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auf der 프레젠테이션 내에 주간 일정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zum Anschauen eingefügt. Eine Woche 직업교육 과정의 한 주가 kann so 예를 들어 aussehen, sie beginnt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 전체 조회를 시작으로 다른 중등학교들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der Mittelschulstufe der Schule stattfindet. Anschließend 그런 다음 sind zwei 작업교사와 함께 공예실에서 2시간의 공예 수업이 있고 mit dem Werklehrer. Danach 이어서 진행되는 가정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학교 내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am Nachmittag 오후에는 취미반이 진행되는데 findet der Neigungskurs statt. Der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ietet, die Schüler können wählen, welches Angebot sie machen wollen. Am 화요일 Dienstag, 오전에는 Montag ist Sport, 스포츠, danach 수학, Rechnen, 과학 과목과 anschließend 종교 과목 수업이 있습니다. am Nachmittag 오후에는 ist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Schülerinnen und Schüler den 컴퓨터 수업이 있습니다. Computer. Am 수요일 오전은 실습일이며 Praxistag, auf den 나중에 später 자세히 noch 설명하겠습니다. am Nachmittag 오후에는 뷰르츠부르크의 공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am Donnerstag 목요일은 ist grundlegender 기본적 Unterricht 교실 수업일로 im gemeinsamen Rahmen der 과학과 Klasse.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이 Sachunterricht, 제공됩니다. differenziertes Lernangebot. Die Schüler 학생들은 planen zusammen 함께 einen 장보기 Einkauf, 목록을 작성한 뒤 장을 보러 갑니다. 오후에는 텍스타일 작업이 진행됩니다. Am Freitag früh 금요일에는 ist gemeinsames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kaufen die Schüler selbstständig 학생들이 빵집에서 직접 빵을 사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방법과 식료품 구입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일반 과목과 종교 과목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과 학습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 교육 과정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핵심 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 맞춤 학습 영역입니다. 핵심 역량의 예를 들면 개인의 책임, 독립성, 유연성, 예의, 창의성, 동기부여, 계획 능력, 비판 능력, 인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다른 영역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역량입니다. In den anderen Bereichen ein möglichst großes Maß an Selbstständigkeit zu erreichen. Diese Fähigkeiten sind 이러한 능력은 der Bedeutung für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개성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다른 영역과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에도 근본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역량은 성인 생활의 열쇠가 됩니다. 핵심 역량 외에도 성인 맞춤 생활을 다양한 영역에서 나눠볼 수 있는 학습 영역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성인 맞춤 생활이나 교육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학습 영역에 집중합니다. 학습 영역은 직업과 일, 생활, 개성 및 사회적 관계, 여가, 공공생활, 그리고 이동성입니다. 이제 학습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업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영역은 직업과 노동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직업교육 의무 과정을 이수합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업무 방식을 습득하고 그에 더해 다양한 업무 경험과 실용적인 업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뷰르츠부르크 크리스토포루스 학교는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과 실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한편 각 과목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만들기를 주제로 하거나 요리, 섬유 작업 등과 같은 가정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직업과 노동 학습 영역은 실습이 주를 이룹니다. 실습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학급 연계가 아닌 실습 그룹을 학생들이 새롭게 선택합니다. 실습 그룹은 반년마다 교체되며 반년 동안은 교체된 그룹으로 지속됩니다. Praxisgruppe ein halbes Schuljahr lang. 현재 요일별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과 그룹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들을 지원하는
직공들이 있는데 unterstützen den Hausmeister. Es geht 수작업이 필요한 공예, handwerkliche Tätigkeiten, 예를 들어 Hausmeisterarbeiten, 음, im Herbst zum 가을에는 Beispiel 원예 Laubarbeiten, 작업을 한다든지 aber auch im Werkraum 자전거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그룹이 여기에 속합니다. Fahrräder zu reparieren. Das ist die Handwerkergruppe. Dann 그 밖에 화가 그룹이 있는데 hierbei geht es 이것은 화가라는 직업에 관한 것으로 Malers.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gestalten 학생들은 verschiedene Wände 학교 ihres 건물의 여러 Schulhauses, 벽을 디자인하는 것을 über 배우게 Farben 됩니다. und Farbtechniken Inhalte kennen. Ein 또 다른 weiterer 실습일에는 Praxistag 뷰르츠부르크 근처의 ist der 존머하우젠 생공원에 In der 가서 Nähe von Würzburg ist ein 공원 내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Eine 다양한 Gruppe 노동을 fährt 통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im Wildpark mit, die Tiere zu versorgen und unterstützt den Wildpark mit verschiedenen Arbeiten. Dann 또 gibt es 빵 사기 실습일도 있어서 Brötchen 전교생을 위한 빵을 추가로 주문하고 Brötchen nach Bestellung zu für die ganze Schule. Sie 보건 표준에 적합하게 식사 준비까지 하도록 합니다. 남은 빵은 휴식 시간 동안 다른 학생에게 팔게 하면서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른 실습일은 사회복지 실습일입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는데 가사 노동적인 활동에 해드리는 서비스라든지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거나 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실습일 프로그램에는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뷰르츠부르크 생활지원소에서 제공하는 시험 아파트에 찾아가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법, 청소하는 법을 비롯해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탁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제대로 세탁하는 방법, 즉 빨래를 분류해 세탁기에 넣는 방법, 세탁기 작동하는 방법, 빨래 넣는 법, 빨래 개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차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학생들은 실제 직원의 차량을 직접 세차하고 차량당 5유로를 받습니다. 세차는 자동차 유리를 닦고 차량의 외부와 그리고 내부를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습일의 학습 발달과 학습 내용은 모두 기록됩니다. 각 교사가 결과를 기록지에 적어서 학습 향상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den Lernfortschritt zu dokumentieren. 직업과 관련된 노동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는 롤리팝 카페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외부인, 부모, 친구,
지인들도 올 수 있어 일반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Jeden Dienstag findet das Café Lollipop statt, das wie in der Schule wie ein normales Café betrieben wird. 계속해서 직업과 노동에 관련된 것으로 연 1회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인턴십이 열립니다. Auf das Arbeitsleben gibt es einmal im Jahr ein Praktikum in der Werkstat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그 Außerdem 밖에 gibt es 소규모의 verschiedene 체험식 실습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uch in den Werkstätt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Darüber 또한 hinaus arbeiten IFD, 즉 통합전문센터와 협력하여 조치를 마련합니다. eine Maßnahme an, die heißt 이것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며 Schülerinnen und Schüler, die auf dem 일반 노동시장에서 Arbeitsmarkt 일하고 싶은 학생들을 wollen, 노동시장에 Arbeitsmarkt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der IFD organisiert 통합전문센터는 이러한 목적으로 인턴십을 조직하고 Schüler bei 일반 노동시장에서 Suche nach einem 적합한 직장을 찾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개별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 직업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인턴십을 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턴십 가이드와 각 학생이 이수한 인턴십과 그 과정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und wie es funktioniert hat. Darüber 또한 hinaus machen wir 직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 Vorstufe 해마다 대규모의 기업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노동 분야에서는 이 밖에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인 돈 보스코 직업학교와 협업 중에 있습니다. Berufsschule, also eine Berufsschule für Schülerinnen und Schüler mit Lernschwierigkeiten. Im Rahmen 돈 보스코 학교에서는 gibt es verschiedene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 분야를 시도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업군에는 금속, 목재, 호텔, 가사, 정원, 그리고 조경 분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알게 되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노동 부문에서는 해마다 학생들에게 감염 예방 보건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방이나 가사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학교 수준의 또 다른 중요한 학습 영역은 생활학습 영역입니다. 직업교육 과정 중 학생들은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며 가사와 청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zubereiten können und das selbstständige Wohnen ausprobieren. Denn 왜냐하면 so lernt man 집에서 직접 살면서 주거에 대해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에서는 주거 학습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전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에는 직물 작업이 있고 학생들은 또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 직업과 생활에 방향성을 맞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생활지원소가 제공하는 실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방법, 아파트 관리 방법, 청소 방법,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우는 실용적인 일상생활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 수업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거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시험 아파트에서 스스로 밤을 보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행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지원을 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방과 후에는 장을 보러 가거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평상시와 같이 등교를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분야에서는 학교 캠프나 휴가 중 여행에서 학생들이 자급자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수업에는 실내 꾸미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벽을 다시 칠할지, 찬장을 옮겨야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그림에는 생활지원소에서 지원하는 시험 아파트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위는 주방이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거실, 아래는 침실이 있습니다. Und unten sehen wir die Schlafzimmer. 이곳에는 총 4-5개의 침대가 있어 4-5명의 학생들이 주거 훈련 기간 동안 시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의 또 다른 학습 영역은 개성과 사회적 관계라는 영역입니다. 이 학습 영역은 대인관계 전체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협력 관계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파밀리아, 뷰르츠부르크시의 케어센터, 중독방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학습 영역에서는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성인에게 필요한 매너를 배우고 학생들이 사회적인 규범을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Und im Laufe der Berufsschulstufen Zeit zu lernen. Die 개성과 사회적 관계 분야의 수업 내용 중 하나는 성교육과 파트너십입니다. zum einen Sexualerziehung und Partnerschaft. Dort 여기서 우리는 werden wir 프로파밀리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이 배우는 것은 파트너십에 관한 것뿐 아니라 성관계와 피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년이 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공동결정입니다. 학교 영역에서의 공동결정은 학생이 책임지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체 학급의 학생들이 학교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성 영역에서 또 중요한 측면은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의 외모에서 벗어나 성인의 삶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대화할 때 존칭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민감성과 요구사항, 그리고 관심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교회 청년 사업부에서 조직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교회 청년 사업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휴식이 될 수 있는 사회 훈련도 교내에서 제공합니다. 사회 전문 서비스인 사회교육자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제공합니다. 직업교육과정의 또 다른 학습 영역은 여가 시간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못한 경우 지적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가 시간 학습을 통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학교는 뷰르츠부르크 생활보호소의 열린 장애인 작업소 OBA 그리고 가족 구호 서비스와 함께 뷰르츠부르크의 장애인을 위한 공개 작업에 협력합니다. 여가 시간 분야의 학습은 학생들이 삶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열어줍니다. 이를 위해 크리스토포루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주 1회 월요일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취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데 현재는 축구, 탁구, 산책, 볼링, 수영, 연극, 그리고 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습 공간에서 진행되는 여가 시간은 음악으로 구현되며 학생 합창단, 학생 밴드, 악기 그룹 등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여가 동아리를 신설하고 관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축구나 음악 시스템이 있고 학생들이 만나 자유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뷰르츠부르크시 역시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영화관에 가거나 디스코텍에 함께 가도록 하여 뷰르츠부르크시의 다양한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여행, 하이킹, 학교 캠프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적장애 학생이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배우고 일주일 동안 스키 여행을 갈 수 있는 스키 코스가 제공됩니다. 직업교육과정의 또 다른 주요 학습 영역은 공공생활과 사회생활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공공기관과 서비스, 뷰르츠부르크시의 다양한 상점과 백화점 등을 알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Geschäfte und Kaufhäuser in der Stadt Würzburg kennenzulernen. Sie sollen eine Bank 학생들은 kennenlernen, 은행, ein Krankenhaus, 병원, Feuerwehr, 소방서 또는 우체국을 알아야 합니다. in Bezug auf 은행과 die 관련하여 Bank, ein 은행 Bankprojekt, 프로젝트도 수행될 수 있는데 außerdem 학생들은 sollen in der 보건부 Ämter 또는 kennengelernt 고용부 등 다양한 기관과 werden, das 공공 Gesundheitsamt 서비스에 oder 익숙해져야 합니다. Arbeit. Im 시청에서 신분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도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발견된 물건이 반환되는 분실물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다양한 박물관, 극장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분야에는 정치 교육도 포함되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소식도 알게 됩니다. 이 학습 영역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일반 교육도 포함됩니다. zu verschiedenen Themen. Zuletzt 마지막 학습 영역은 이동성입니다. Mobilität. Dort 중요한 것은 zum einen 학생들이 전문학교 수준에서 이수하는 이동성 훈련으로 Schulstufenschüler absolvieren, 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운 반경, 그리고 더 먼 반경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Gebäuden, im näheren und auch im weiteren Umkreis orientieren. 뷰르츠부르크에서 대중교통, 즉 버스, 기차, 그리고 트램으로 이동해 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보조수단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사용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목표를 완수하면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완수한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건물이나 대중교통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는 건물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건물도 가보아야 하며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 지도 등을 읽고 이를 이용하여 위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Plänen orientieren und diese lesen können. Im Bereich 대중교통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 시 다양한 도로 표지판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die Regeln als Fußgänger, dass man an der Ampel stehen 도로 보행 시에도 das grüne Signal 신호등을 보고 서거나 die Ampel 길을 건널 수 있어야 aber auch, 합니다. dass man verschiedene 이 경우 예상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영역입니다. 길거리 이동을 하면서 타인을 살피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타인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핸드폰으로 이를 알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직업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성인 중심의 목표를 둔 생활과 학습 영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학습 영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졸업 이후의 생활에 대비시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학교 내외부 기관들과 협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학부모와의 협조인데 부모 역시 자녀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성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교육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그날 저녁은 우리 학교의 교육 내용과 목표에 대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도 주요 영역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주거 형태, 성년과 관리, 졸업 후 직업 가능성, 성관계, 중독 방지, 여가 생활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학부모와 교직원과의 협력하에 지원 계획에 대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이때 개별 동행자나 개인 면담이 정해지면 필요에 따라 부모와 개별 면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finden natürlich auch Einzelgespräche mit den Eltern statt. 부모님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학교는 최대한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독립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에 우리는 학교 이외의 파트너십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협력하는 대외 파트너에는 연방노동청,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아이징어 장애인 센터, 상트 요제프 재단 등이 있고 통합 전문센터 IFD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을 지원합니다. Wir arbeiten zusammen mit dem IFD, den Integrationsfachdienst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f dem Weg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begleitet. Dann 그 밖에 협력사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돈 보스코와 같은 지원센터도 있고
Und außerdem 성교육을 담당하는 프로 파밀리아, Bereichen der 다양한 주거센터들과 뷰르츠부르크시, 뷰르츠부르크 대학 등도 있습니다. und Wohnorganisation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Wir arbeiten außerdem zusammen mit der Stadt Würzburg und der Universität Würzburg und den Studenten und haben so ein großes Spektrum an außerschulischen Partnern, die unsere 우리와 Schülerinnen und 함께하는 Schüler 대외 gemeinsam 협력기관은 auf das Leben 방대한 스펙트럼의 파트너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Ich hoffe nun, dass Sie 저희들의 일에 대한 in unsere Arbeit, in die 개괄적인 Berufsschule 이해에 der Christophorus-Schule Würzburg.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Wir wollen 우리는 die Schülerinnen 학생들 개개인이 in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damit sie 지원하며 selbstbestimmt 졸업 후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기를 nach der Schule 늘 바라고 있습니다. können. Und 한국의 동료들에게 ganz liebe 따뜻한 Grüße 인사를 전합니다.